안녕하세요. 지난 에피소드에서 우리는 시장은 언제나 옳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PER이 낮다고 무조건 싸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시장이 매긴 점수에는 이유가 있다는 거였죠. 그럼 질문이 생깁니다. 재무제표는 뭐하러 봐요? 어차피 시장이 다 반영해 놨다면서요? 아닙니다. 재무제표는 봐야 합니다. 필수입니다. 다만 보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에피소드에서는 재무제표를 보는 올바른 방법, 그리고 재무제표가 절대 말해주지 않는 치명적인 위험들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연매출 1조 원 하는 회사가 어느 날 갑자기 매출이 제로가 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다고요?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애플에만 납품하던 회사가 있었습니다. 연매출 1조 원, 이익도 상당했습니다. 재무제표만 보면 아주 훌륭한 회사였죠. 그런데 어느 날 애플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더 이상 하청 안 줄 겁니다. 끝입니다. 매출 1조가 순식간에 제로가 됐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이유는 간단합니다. 애플이 다른 업체를 선택했거나 자체적으로 생산하기로 결정했거나 아니면 그냥 마음이 바뀐 겁니다. 하청업체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갑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죠. 재무제표에 뭐라고 나와 있었을까요? 매출액 1조 원, 순이익 안정적, 부채 비율 양호. 다 좋아 보였습니다. 숫자만 보면요. 하지만 숫자가 말해주지 않는 게 있었습니다. 이 매출은 단 하나의 고객에게 의존하고 있다. 이게 치명적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볼까요? 유명 브랜드 제품을 팔 수 있는 독점 판매권을 가진 회사가 있었습니다. 역시 재무제표는 훌륭했습니다. 매출도 늘고 이익도 났습니다. 그런데 계약 만료가 됐습니다. 본사는 계약을 연장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업체와 계약했죠. 이 회사는 더 이상 그 제품을 팔 수 없게 됐고 결국 상장 폐지됐습니다. 재무제표는 계약 만료 위험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재무제표는 쓸모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재무제표는 필수입니다. 다만 역할을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재무제표는 답이 아니라 질문의 시작입니다. 매출이 늘었다. 그럼 물어봐야 합니다. 왜? 이익이 늘었다. 물어봐야 합니다. 어떻게? 자산이 많다. 물어봐야 합니다. 어떤 자산인데? 예를 들어볼게요. 두 회사가 있습니다. 둘 다 매출이 작년 대비 30% 늘었습니다. A사 시장 자체가 커져서 우리 매출도 늘었어요. B사 경쟁사 점유율을 빼앗아서 우리 매출이 늘었어요. 같은 30% 성장이지만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A사는 시장이 성장하면 계속 좋을 겁니다. 하지만 시장이 정체되면 B사는 시장 점유율을 높였으니까 경쟁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재무제표는 30% 성장이라고만 말해줍니다. 왜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 왜를 찾는 게 투자자의 일입니다. 매출에는 속성이 있습니다. 같은 1,000억 매출이라도 그 속성에 따라 가치가 천차만별입니다. 첫 번째 속성 지속 가능성. 일회성 특수로 번 1,000억과 매년 꾸준히 버는 1,000억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 때 마스크 회사들 있었죠? 매출이 폭발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지속 가능했나요? 아니죠.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두 번째 속성 고객 집중도. 100명에게 각각 10억씩 받아서 1,000억인 것과 1명에게 1,000억 받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100명 중 10명이 떠나면 매출이 10% 줄지만 1명이 떠나면 끝입니다. 세 번째 속성 계약 안정성. 장기 계약으로 보장된 매출과 수시로 끊길 수 있는 매출은 다릅니다. 네 번째 속성 가격 결정권. 자기가 가격을 정할 수 있는 매출과 남이 정해주는 가격을 받아야 하는 매출은 다릅니다. 애플 납품 업체는 애플이 단가를 정합니다. 가격 결정권이 없죠. 하지만 명품 브랜드는 자기가 가격을 정합니다. 이게 힘입니다. 재무제표는 이런 속성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매출액 1,000억. 이것만 나옵니다. 이제 자산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 회사는 자산이 5,000억이나 돼. 완전 탄탄한 거 아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자산도 종류가 있습니다. 현금 5천억과 기계설비 5천억은 완전히 다릅니다. 현금은 내일 당장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계설비는요? 팔려고 하면 살 사람이 있어야 하고 그것도 헐값에 팔아야 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기계설비가 많다는 건 그만큼 고정비가 크다는 뜻입니다. 매출이 줄어도 감가상각비는 계속 나가고 유지비는 계속 들고 관리 인력은 계속 필요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볼까요? 두 회사를 비교해 봅시다. A사 자산 5천억, 현금 3천억, 부동산 2천억. B사 자산 5천억, 공장 설비 4,500억, 현금 500억. 불경기가 왔습니다. 매출이 급감했습니다. A사는 어떻게 됐을까요? 현금이 많으니까 버틸 수 있습니다. 부동산도 필요하면 팔 수 있고요. B사는요? 설비는 팔기도 어렵고 그 사이 감가상각비와 유지비는 계속 나갑니다. 현금이 바닥나면 끝입니다. 재무제표에는 자산 5천억이라고만 나옵니다. 같은 5천억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위험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반대 이야기를 해볼까요? 재무제표가 말해주지 않는 가치도 있습니다. 오래된 공기업 이야기입니다. 재무제표를 보니까 부동산 자산이 장부상 500억으로 잡혀 있습니다. 뭐야, 부동산이 500억밖에 안 돼?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이 부동산들이 서울, 강남, 여의도 같은 곳에 있습니다. 그것도 1970년대, 80년대에 매입한 땅입니다. 장부상으로는 당시 매입 가격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지금 시세로 평가하면 3천억, 아니 5천억도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숨겨진 가치입니다. 또 다른 예를 볼까요? 기술 회사입니다. 재무제표상 자산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가 보유한 특허가 있습니다. 장부상 가치는 거의 제로입니다. 그런데 이 특허 기술이 몇 년 후 새로운 시장에서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시장이 이걸 인식하는 순간 주가가 폭발합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런 숨겨진 가치를 발견했다고 해서 무작정 사서 기다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그 가치를 인정하는 시점이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1년 후일 수도 5년 후일 수도 아니면 1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 기다림의 기회비용이 큽니다. 올바른 접근은 이겁니다. 이런 가치가 있다는 걸 알고 있다. 그리고 시장이 이 가치를 인정하기 시작하는 신호가 보이면 그때 자신 있게 들어간다. 이게 현명한 투자입니다. 그럼 재무제표를 볼 때 뭘 체크해야 할까요? 실전 체크리스트 드리겠습니다. 매출을 볼 때 1. 증감의 이유는 시장 성장, 점유율 확대, 신제품. 2. 계절적 요인은 없나? 3. 일회성 특수는 아닌가? 4. 주요 고객은 몇 곳인가? 5. 계약 기간은 얼마나 되나? 이익을 볼 때 1. 영업이익률은 어떤가? 2. 일회성 이익은 없나? 3. 이익의 질은 현금으로 들어오나? 4. 경쟁사 대비 수익성은? 자산을 볼 때 1. 현금은 얼마나 되나? 2. 재고 자산은 적정한가? 과다 재고는 위험. 3. 고정 자산의 비중은? 4. 숨겨진 자산은 없나? 부동산, 특허 등. 부채를 볼 때 1. 단기 부채 비중은? 2. 이자 부담은 감당 가능한가? 3. 현금 흐름으로 갚을 수 있나? 현금 흐름을 볼 때 1.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플러스인가? 2. 이익은 나는데 현금이 안 들어오면 위험. 3. 투자는 얼마나 하고 있나?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현금 흐름입니다. 이익은 회계 처리로 조정될 수 있지만 현금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들이 재무제표 볼 때 흔히 하는 실수들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실수 1. 단순 비교. A사 영업이익률 10%, B사 영업이익률 15%. B사가 더 좋네. 산업이 다르면 비교가 안 됩니다. 유통업은 원래 마진이 낮고 IT 서비스는 마진이 높습니다. 같은 산업 내에서 비교해야 합니다. 실수 2. 최근 실적만 보기. 최근 1, 2분기 실적만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최소 3년 가능하면 5년 추이를 봐야 합니다.
그래야 패턴이 보입니다. 실수 3매출 성장만 보기. 매출은 늘었는데 이익은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덤핑 영업, 즉 싸게 팔아서 매출을 늘린 겁니다.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실수 4 재무제표를 안 보기. 이 회사 유명하잖아. 대기업이잖아. 당연히 좋겠지. 대기업도 망합니다. 유명 브랜드도 사라집니다. 반드시 숫자를 확인하세요. 실수 5 재무제표만 보기. 오늘 계속 이야기한 거죠. 숫자는 일부일 뿐입니다. 숫자 뒤에 이야기를 읽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재무제표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재무제표는 출발점이지 도착점이 아니다. 숫자는 질문을 던지는 도구입니다. 답은 숫자 밖에 있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이 생깁니다. 숫자 밖에 있는 그 답은 뭘까요? 어떻게 찾나요? 다음 에피소드 제목은 멀티플이 바뀌는 순간 프리미엄 평가의 비밀입니다. 실제로 어떤 회사가 PER 3배에서 5배로 올라갔는지, 그 이유가 뭐였는지 구체적으로 다룰 겁니다. 그리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야기도 할 겁니다. 한국 주식은 저평가되어 있어 많이 들어보셨죠? 과연 그게 맞는 말일까요? 아니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걸까요? 다음 편에서 만나요.